네, 되게 귀한 주옥 같은 이렇게 말씀 많이 이렇게 주시겠는데, 이게 그 중에서도 저도 이제 또 고민했던 게, 걱정과 기대에 대한 약간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이게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같은 말이에요. 사전에는 분명히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에게는 같은 말이에요. 네, 기대가 있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서. 네, 기대가 없으면 걱정이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뭐가 걱정이에요? 네,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스마트폰 중독이 안 되는 거를 기대하고 또 우리가 중독이 안 되는 거는 그 시간에 좀 공부를 하거나 건전적이거나 좀 아이가 잘 되게 하는 그런 거를 해야 한다는 부모의 기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쵸. 걱정이 안 돼요. 친구를 이렇게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 학원을 뭐를 보내? 한 3-4개 보내잖아요. 네. 그리고 걱정해요. 네.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학원을 30만짜리 보내는데 그만큼의 성적이 안 나와. 그리고 뭐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걸 계속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걱정 안에 기대가 진짜 명쾌하게 딱 그 단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사실 경험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상적인 교육을 해가자 생각은 하지만 엄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 엄마 모임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 모임을 해야 또 아이가 또 사회생활도 하고 또 그렇게 형성된다고 해서 그때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 그럼 엄마들은 뭐 지금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뭐 지금 뭐를 해야 되고 이 학원이 좋고 뭐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듣고 있으면 괜찮다가 맞아. 괜찮다가 엄마이기에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맞아. 평상시에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기대가 없었어요. 제가 학원을 안 보내니까 아이한테 이걸 네가 해내야지 라는 기대가 없었고, 그리고 노는 게 공부야. 그리고 너는 지금 역량을 키우고 있어. 거기까지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라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만큼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집에를 그날은 들어와요. 그럼 굉장히 심란한 상태죠. 혼란스러운 상태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와서 엄마 제가 공부할게요 하고 이렇게 앉아서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죠? 괜히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나 막 싫은데 하고 뭐 문제 다 틀리고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데 다 틀리고, 아니면 뭐 교과서 설명할 때는 해야 되는데 막 엉뚱하게 하고 졸고 막 하기 싫어. 나 하기 싫다 막 이러고 있으면 그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떤 기대였었냐면 우리 아이 당신과 다른 방법, 그러니까 사교육하지 않고 주도 학습으로도 잘하고 있어요 라는 그거에 대한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결과는? 보니까 지금 아닌 것 같은 거야. 갑자기 어느 날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좀 예민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전문가라고 따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엄마예요. 엄마라서 다 집어쳐! 맞아. 문제집 필요 없어! 촥 아이 앞에서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이건 왜 해? 확 찢고, 애 눈물 막 흘리고, 들어가서 오라! 이제 공부하지 마! 반성이 됩니다. 공부하지 마! 이렇게 공부해서 무슨 하지 마! 필요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다른 점이 있다면 저를 또 생각하는 거죠. 왜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저한테 이게 문제가 됐고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전문가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제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저는 밤새 고민을 하죠. 왜 그렇게 했었나?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지? 이랬을 때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거를 또 고민을 해요. 근데 그 고민을 한다고 해서 저 혼자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저는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잘 가고 있는지 격려하고 지지해 줄 사람이 또 필요해요. 네. 당신의 길을 먼저 가보니 나도 당신처럼 흔들렸어요. 근데 그렇게 이걸 잘 버티고 이렇게 왔더니 결과가 이래요 라고 그렇게 먼저 간 분들의 그런 지혜가 저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책을 읽어요. 네, 막 또 그 전문가들이 쓴 책, 그리고 또 그렇게 먼저 그렇게 키운 분들이 쓴 책을 네. 막 폭식을 해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막 폭식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흔들렸던 게 지혜가 약해서 그랬구나. 네. 내 지혜가 약하니까 지혜 위에 기대가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네. 물론 사람이 기대를 하죠. 내 아이가 이렇게 클 거라는 기대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지혜가 올라와 있으면 그 지혜가 기대를 컨트롤을 해요.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제가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아이한테 상처를 주진 않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그러니까 걱정을 줄여라 라는 말로서 걱정이 줄여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기대를 하지 말아라 말로 기대가 부모인데 어떻게 자식한테 기대를 안 해요. 네. 자식 인생 기대하는 게 부모죠. 그러려고 우리가 키우는 거잖아요.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좋은 혜택 받고 더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 네. 그게 부모의 기대잖아요. 그게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는 지혜를 키워라. 네. 부모가. 그러니까 지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지혜를 키워라. 네. 본인 마음을 컨트롤할, 잡아갈 수 있는 지혜를 키워라. 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저도 이제 한번 뭐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은 되게 다들 정말 걱정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지혜 대신 철학이라는 말로 이렇게 교육 철학, 뭐 육아 철학,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아이는 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철학을 키우기 위해서 책을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말 김하연 작가님은 너무나도 좀 닮고 싶은 부모상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통쾌하다. 정말 통쾌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좀 많은 분들이 네.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제가 작가님을 보니까 작가님은 정말 좀 권위 있는 부모가 아닐까. 네. 아이에게 정말 존중과 존경을 표하면서 이렇게 권위를 또 네. 딱 가지셨는데 권위 있는 부모가 되는 것 정말 딱 이거는 있으면 권위 있는 부모다라고 딱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권력과 권위를 조금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은 힘이고요. 네. 권위는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네. 알려진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권위 있게 듣느냐.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을 권위 있게 들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그렇죠. 이렇게 들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존경하시나요? 마음을 끄는 사람? 사람이 마음을 끄죠. 내 마음을 움직이죠. 말한 네. 대로 행동하고 네. 이렇게 자기가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죠. 네.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말을 듣죠. 그리고 존경스럽잖아요. 네. 대단하다.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정말 많이 알고 있지만 정말 똑똑하고 뭐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그래도 본인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존경하거나 그 말의 권위는 이미 나에게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네. 언행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사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꼭 훌륭하게 잘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저도 딴짓 해야지. 인생 살아보니까 딴짓 해야지. 그리고 저는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런 환경도 안 됐고 공부 못했어요. 그 책도 저는 유아기 때 뭐 책이 어딨어요 집에. 없었어요. 저는 40 넘어서 어떻게 보면 유아 교육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 이런 걸 조금 접하게 됐고 그리고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야 되겠다. 이 책이란 도구가 이렇게 유용한 도구구나 하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한 게 40.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도 그래요. 딸아
놀아. 괜찮아.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엄마는 지금 막 공부에 빠져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엄마를 닮으라는 게 아니라 너는 네 삶을 살면 돼. 네 결을 따라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렇다 생각하면 우리가 사회적 기준이나 그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단 그거에 대한 지혜는 있어야죠. 네, 그거에 대한 확신, 지혜는 있어야죠. 그게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고 맞아. 그렇게 살면서 딸아 엄마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엄마는 좋다고 생각해. 그게 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권위와 이제 더불어서 네. 그런 권위를 갖고 나서 그 부모로서 네. 이렇게 자녀한테 주고 싶은 네. 약간 뭐 선물이나 혹시 네. 이런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사춘기까지 키워놓고 보니, 이거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그렇게 주지 못했어요. 왜냐면 줘야 되겠다 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냐면, 긍정적인 태도예요. 네, 예전에는 기본 생활 태도, 인성이었다면, 지금은, 인성을 가르치려다가 긍정성을 놓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태도. 왜냐하면 이 긍정적인 태도는 가능성이거든요. 네. 어떤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맞이해야 할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왔을 때 거기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구나가 다 하는 말이지만 바로 그거예요. 기본 생활 태도를 가르칠 때는 제가 불은 위험하다라고 가르쳐서 예를 들면 예, 저는 그게 맞았어요. 불은 위험해. 뭐는 위험해. 그러니까 네가 안전하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제가 접근을 했다면 긍정적인 태도에서는 불은 불이야 그냥. 위험한 용도도 있고 아주 유익한 용도도 있어. 그냥 불은 불일 뿐이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네. 긍정적 태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에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근데 부정을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좋은 부작용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나를 그렇게 또 내가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긍정을 보면 유익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선물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저도 그게 잘 안 됐던 사람이라 저도 노력을 하고 네, 딸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거를 물려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네.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알기 전과 알기 후 네,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전과 후의 삶을 표현하라고 하면 감사하기 전에는 불행했어요. 제 스스로가. 근데 감사한 다음에는 행복해요. 그런데 제 환경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 그대로 계시고요. 제가 사는 환경 똑같고요. 뭐 경제적인 것도 저는 이제 투자 같은 걸 안 했기 때문에 뭐 물려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갑자기 뭐 이렇게 몇 억이 생겼다거나 로또가 됐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해요, 환경은.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데, 감사를 하기 전에는 늘 불행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감사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모든 것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를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저는 제가 감사일기 썼지만 아이는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누워서 베갯머리 이야기처럼 제가 감사한 거를 말로 해요. 오늘 뭐 이래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 딸이 오늘 유치원을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밥을 잘 먹고 왔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줘요. 강요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재밌거든요. 그럼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제가 할게요. 자기도 해요. 근데 저와 비슷한 그런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를 했고 그리고 일기를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까지 계속 썼거든요. 딸아이가 일기 밑에 감사일기를 꼭 써라. 네, 그래서 감사일기를 썼고 근데 지금은 감사일기를 본인이 안 쓰겠다. 일기 자체를 공부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일기 쓸 때가 아니다. 중학교 2학년 시험 보면서 얘가 갑자기 압박이 왔나.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선생님도 안 해놨는데 또 시험 성적도 잘 맞고 싶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자기한테 시간을 뺏는다. 그래서 네가 선택해라. 하지만 엄마는 일기는 계속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선택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입으로 늘 들려주죠. 예. 아우, 너무, 너무 고맙다. 엄마 너무 감사해. 그리고 아이한테도 감사하다고 하고, 제가 일상생활에서도, 와, 우리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니?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예. 통쾌하네요. 네. 그렇게 말로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읽기라고 저는 말하거든요. 읽기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네. 아이가 무엇을 읽더라도 읽어서 자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냥 저는 제가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서,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독서는 어떻게 보면, 생각 절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은. 네,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외워서 내 생각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이 제가 그렇게 들더라고요. 어느 날. 글을 쓰다 보니, 내가 이 글을, 그 사람 거를 왜 내 걸로 변환시키지 않고 그대로 쓰지? 인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인용이 아닌 다른 글에,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내가 독서를 하는 게 이게 맞나? 그리고 아이들도 독서를 할 때, 책을 이만큼 읽어야 되고, 문해력을 키워야 되고, 독해력을 키워야 되고, 이런 기대나 조건이나 이런 효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좀 자리를 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읽는 게 습관이 되면 뭐든지 보고 읽어야 돼요. 읽고 자기 생각을 한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제가 예전에 독서라고 했을 때는, 독서는 보이는 것만 본다. 독서는. 근데 읽기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본다. 통찰력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거기 안에서 자기 것을 생산할 수 있다면 된다. 네. 그러면 통찰력이 키워진다. 네. 그리고 자기 생활을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읽기라고 하고요. 읽기 습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든 보면 읽어버리는 거예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영화를 봐도 읽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읽어야 돼요. 맞아. 자기 감정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도 내야 되죠. 이해하고 독해해야죠. 네, 하면서 거기에 자기 생각으로 읽는 거죠, 그거를. 네. 그래서 그냥 이 상황을 봐도 읽어야 돼요. 상황을 봐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는 게 습관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읽기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정말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이 아이는 세상 모든 것이 공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계단을 얼마 전에 와서 그래요. 엄마, 대추 하나리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 정말 대추 하나? 뭐 그거 왜 그랬더니 국어 시간에 배웠대. 드디어 그 시를 배웠대요. 근데 너 그건 어떻게 알았니? 도서관 계단 위에 쓰여 있었대요. 장석주 시인의 그 시가. 그리고 어느 날은 와서, 엄마, 너무 화장실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의미로 그거를 붙여놓으신 것 같은데,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그런 시 같은 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워왔더라고요. 외워서 엄마 이 시를 줄줄줄 하면서, 엄마 이거는 학교 폭력이 잘못된 개념이잖아요. 이게 왜 친구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도 공부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폭력에 대해서, 친구 마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정말 뭐 아이가 그냥 힘들다고만 하면 폭력이냐, 그냥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 폭력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우리의 그냥 개념을 형성한 거죠. 서로의 생각을. 모든 것이 공부잖아요. 네, 그래서 읽기 습관이 참 중요하다. 산에 가도 좋은 글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읽어내는 통찰력이 그 아이 또래보다는 있어요. 정말 지혜를 막 흡수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세 가지를 꼭 물려주고 싶습니다. 야, 이렇게 통찰력이 뛰어나시다. 정말 작가님, 이제 정말 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갖춰야 될 역량을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역량에 대한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모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모님들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그럼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런 염려가 많으신 거죠. 이게 무섭잖아요. 사실 저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인공지능 시대 내 아이를 과연 어떻게 키워야 되냐. 저도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인공지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나도 지금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키워서 한참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시대에 삶이 편리해지지만 내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네.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저도 그거에 대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도 엄청 보고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또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생각을 정리를 하고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영양들이 저가 아닌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얘기해놨거든요. 그래서 많아요, 그쵸? 뭐 문해력이다, 통찰력이다, 융합력이다, 창의력이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 시사점을 저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그 영양이 인공지능 시대에만 필요한 영양이었던가. 그쵸? 네. 어느 시대나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필요한 영양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많은 영양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다 영양을 갖출 수 있느냐. 인간이 그 영양을 다 갖출 수 있느냐. 네. 자기 영양이 있잖아요. 자기 영양. 네. 우리는 자기 영양 안에서만 살아가면 되거든요. 네. 그 하나만 키우기에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고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영양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네. 그리고 맞물려서 그래요. 내 아이가 정말 문과적인 그 기질이 있어요. 그걸 너무 좋아해요.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과적인 이 아이들이 영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한다고 이 아이를 자꾸 이과적인 그거를 경험을 해주게 하는 건 좋은데 끌고 나가면 걔 정신이 멀쩡하냐는 거죠. 네, 그냥 억지로. 아이의 결대로, 그쵸? 문과적인, 그러니까 성향이 다양하잖아. 아이가 개인적이잖아요. 네. 그 성향에 맞게 자기를 키워 나가는 아이는 어떤 시대가 와도 자기 삶을 살잖아요. 네,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자기 삶을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줘야 된다. 자기로 살아라.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상실을 두려워해야 한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지 말고 자기 상실을 회복하는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 네. 자기로 살게 해둬라. 그건 부모 자신도 마찬가지겠어요. 네, 맞아요. 네. 전 그렇게 정의를 하고 강의도 그렇게 합니다. 네. 네, 많이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네. 개인적으로 욕심을 또 우리 학교에 모셔서 이렇게 학부모님들하고도 이렇게 소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네. 저의 목표와 계획은 무계획입니다. 와. 네. 기생충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야. 목표가 없는 게 목표야. 네. 저는 그런 삶을 삽니다. 방향은 있습니다. 방향은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냐면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충실히 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언젠가는 다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 제가 목적으로 해둔 방향은 저 잘 키우자. 저를 제가 잘 키워서 더불어 제가 저를 잘 키워낼 수 있을 때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정이 잘 성장하지 않나. 제가 제 가정, 저를 잘 키워서 제 가정을 이렇게 잘 키워두면 그게 애국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제 삶을 주변에서 보잖아요. 네. 그럼 그들도 그렇게 저를 따라서 또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목적지에 가는 것이 제 목표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하루만 살아요. 하루살이처럼. 오늘 충실하게 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쓰리고에서 포고로 한 고가 넘었어요. 쓰리고는 뭐였냐면 읽고 쓰고 걷고. 그래서 매일 읽고 저는 매일 쓰고 매일 걷습니다. 야. 그러면서 저를 성장시키고 있어요. 저에게 네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니? 네가 해야 될 게 무엇이니?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네 마음이 어떠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니? 걸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저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저와 대화만 하면 저만큼밖에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성인들, 현인들의 지혜를 지혜와 대화하는 시간 읽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씁니다. 그래서 쓰리고 읽고 쓰고 걷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실천을 한 거죠. 실천을 하면서 이제
하나가 더 넣어서 포고인데 나누고예요. 네. 제가 물론 이제 뭐 글이나 강의나 이런 걸로 삶을 나누긴 하지만 네. 조금 더 직접적인 물질적인 것도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강의를 하면서 청소년 자립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아이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교육은 제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제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학비를 조금 지원하고 싶다. 예. 학비를 지원하면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하겠다는 아이들은. 네. 그래서 청소년 자립하는 아이들, 그 부모가 지원해 줄 수 없어서 공부를 포기해야만 되는 아이들에게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나누자. 그래서 작년부터 실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생일에 제가 그러니까 정기 기부를 나에게 선물을 했어요. 네, 나에게 정기 기부를 하자. 이렇게 선물을 해서 제 생일, 딸 생일, 남편 생일에 정기적으로 제가 그냥 나갈 수 있을 만큼 많이도 아니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 생일이라 10,000원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10,000원씩 생일에 이렇게 올려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멋지네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 수입의 10%, 지금 현재는 10% 기부하자 해서 작년에 대단해요. 제 수입의 10% 딱 10%를 큰맘 먹고, 정말 저는 큰 맘을 먹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하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맞아. 더 하자. 네, 더 하자. 내년에는 2024년 연말에는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하자.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생겼다. 돈 벌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누고가 추가가 됐어요. 이제 나누고는 걸음마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고의 삶을 미래에 사는 게 아니라 포고의 삶을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살자입니다. 오늘 충실히 좋습니다. 포고 실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오늘도 실천하고 왔어요. 야, 네, 또 새벽에 일어나서 네, 읽고 쓰고 다 하고 왔어요. 이야. 읽고 쓰고 걷고까지. 우와, 걷고까지 예, 하셨어요? 걷고까지. 이야. 네, 계단하고 산에 또 갔다가.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나누고까지 이야. 지금 다 실천하는 우리 부모 말하기 연습의 김하영 작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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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며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